이번에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주목을 받은 11월 FOMC 회의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월가에서는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아마 이번 FOMC 결과에 대한 관심이 올 7번째 지금 연준 의사결정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의 반응만 보고 나면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번 발표 결과에 대해서 조금 실망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결과 발표 전에 사실 어제 밤에 발표됐던 것이 미국 고용 지표들이 있었었는데 결국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굉장히 견조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도 아직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페드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정책을 이제 지속적으로 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페드 입장에서 보면 오늘 수치 발표에서 얘기를 했지만 2%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천명을 했고요. 그 방향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있었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필요하면서도 또 반대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더 이상의 이제 금리 인상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공존을 했는데 시장에서 오늘 이제 사실 새벽에 나왔던 그런 실망적인 그런 반응들은 결국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4.5%냐, 5%냐, 혹은 그 이상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냐, 2022년 12월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내년 3월, 혹은 그 이상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결국 이제 속도하고 시간의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발표 결과 자체에서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의 규모, 예를 들어 0.75% 인상 규모 자체는 이제 시장의 예상치와 이제 부합을 했지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점에서 금리 인상의 지속 시간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좀 많이 실망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FOMC 결과로 인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결국에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봤을 때 향후 대응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우선 단기적인 전략과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구분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올 3월까지만 하더라도 제로 금리였던 게 지금 이미 4% 수준까지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금리 수준이. 4% 금리 수준 자체는 사실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수준이고 엄청나게 높은 금리는 아닙니다만은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상승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것인데 아직 시장 표면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채권 만기 후에 재발행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들, 롤오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런 롤오버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들이 사실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금융기관 일부에서 신종 자본증권 상환 과정에서도 조금 이제 마찰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 또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금리 자체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이자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펀더멘탈에도 악영향을 단기적으로 이제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현재 수준에서 페드가 가져갈 수 있는 추정금리, 터미널 레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여기에 사실 많이 근접해 왔다라는 거고 사실 제가 앞서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그게 굉장히 길어진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사실 짧으면 이번 12월이면 금리 인상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까지 했었거든요. 다만 이제 현재는 그것보다는 내년 한 3월이나 한 4월 정도까지는 더 가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 이제 차이, 몇 개월의 차이가 발생을 했지만 어쨌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까지 어느 정도 근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좀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단기 영향이 다른 만큼 이 투자 전략도 그에 대응해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FOMC 회의 결과가 증시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이 원달러 환율 1,400원대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좀 안정됐는데 향후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지난 1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 반등을 이제 좀 많이 했고요.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4% 가까이 지금 반등을 했는데 그런 이제 반등세가 어느 정도 외환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승 일변도로 가던 환율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한 것도 지금 FOMC 혹은 페드의 이제 그 정책 결정 기대감에 어느 정도 일부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어제 그 나왔던 결과를 그 외환시장 쪽으로만 좀 해석을 해보면 이제 0.75%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서프라이즈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발언 자체는 조금은 이제 매파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금리 상승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매파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 모두에서 예상했던 게 0.75%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제 거의 완전히 마무리까지 오는 게 한두 달 정도 이제 남지 않았나라는 그런 기대감은 일부 사실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발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서 조금 일부는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가 여기서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제 이렇게 드리는 전망 해석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방향성에 대한 이제 사실 즉시적인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 혹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본인이 가진 투자의 그 뭐 규범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시장을 대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더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이제 중심이 이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굉장히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투자자분들 역시도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리지스의 오기석이었습니다.